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문제풀이를 못했던 거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문제부터 지금 그 운동량 문제는 뒤쪽에서 먼저 그 물체의 평형, 그래서 둘 이상의 힘, 그 힘의 평형을 먼저 다루고서 그리고 운동량 문제를 나중에 볼게요. 힘의 평형 문제 1번 문제입니다. 힘의 평형 문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자석이 나올 때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해요. 물론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모든 역학 문제의 가장 기본은 힘의 개수와 힘의 부호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것. 따라서 A가 힘을 몇 개를 받느냐? A가 3개의 힘을 받죠. 4개의 힘을 받네요. 얘 4개. 자석이라서 좀 어렵긴 어려워요. 나무도막은 3개의 힘을 받아요. 자석을 먼저 왼쪽에다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장력, 줄이 자석을, 중력이 있겠죠. 지구가 자석을, 그 다음에 철판과 자석 사이에 힘이 2개가 작용하는데 철판이 자석을 당기는 힘이 있어요. 요것은 자기력입니다. 그 다음에 밀기도 해요. 철판이 자석을 미는. 요건 수직항력입니다. 지금 자석이 철판에 붙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알짜임이 0이에요. 그러니까 4개의 힘을 다 더해야 되는데 이 4개의 힘의 방향을 보면 아랫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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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혼자서 위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기력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도막 쪽을 한번 살펴보면 줄이 나무도막을, 그 다음에 지구가 나무도막을, 2개네요. 3개가 아니라 2개였어요. 얘는 이 2개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게 맞아요. 두 힘의 평형이니까. 이쪽은 4개의 힘이기 때문에 뭔가 힘 2개가 서로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런 건 힘듭니다. 일단 기억은 틀렸죠. 지금 정지에 있다라는 이 문구를 보고서 가속도가 0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속도가 0이면 운동 2법칙에 따라서 알짜임이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억 틀린 거다. 니은 A가 철판에 철판이 A에게 이게 작용반작용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 같고 방향 반대해야 되니까 작용반작용을 물어본 거예요. 항상 힘의 평형 문제는 작용반작용의 개념을 같이 물어봅니다. 마지막 디귿. 중력과 장력. 이렇게 힘의 종류가 다르면 애초에 작용반작용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작용반작용이 성립을 하려면 중력과 중력, 장력과 장력, 자기력과 자기력 이렇게 작용반작용이 성립하지 중력과 장력 이런 건 작용반작용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역시 힘의 평형에서 또 자석이 나와 있는 문제예요. 자석이 나오면 힘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다 접촉을 해서 자석이 붙어버린 상태가 되면 수직항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얘는 또 물체가 3개죠. A는 이쪽으로 뽑고 B 이쪽으로 컵. 여기서 B가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그 정도까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A쪽은 힘을 몇 개를 받느냐? A쪽이 받는 힘은 3개를 받습니다. B쪽이 받는 힘은 몇 개를 받느냐? B쪽이 받는 것도 3개를 받아요. 컵이 받는 것은 몇 개를 받느냐? 컵은 4개를 받네요. 이건 진짜 4개가 맞아요. 일단 A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는 지구가 A를 아래쪽으로 항상 중력을 그러니까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B가 A를 당겨야 되는데 이유는 B쪽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컵이 A를 받치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아래 2개니까 컵이 A를 위로 떠받쳐야 A의 알짜임이 0일 수 있어요. 정지에 있는 이라고 있기 때문에 알짜임은 0이어야만 합니다. B를 가볼게요. B는 일단 A가 B를 당겨요. 이게 위쪽인데 왜 위쪽이냐? 지구가 B를 아래로 당겨요. 그 다음에 컵이 B를 아래로 밉니다. 그러니까 이 두 힘이 명확하게 아랫방향인데 B의 알짜임이 0이 되려면 분명히 B에게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게 있어야만 해요. 그 힘이 바로 자기력입니다. 만약에 A가 B를 밀어버린다고 가정을 하면 B는 컵 위쪽에 매달려가지고 정지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인력을 줘야만 하고 따라서 B가 A에게 인력을 줘야만 하기 때문에 A 쪽에서 B가 작용하는 자기력이 아래쪽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컵으로 보면은 컵은 A가 눌러요. B가 컵을 위로 떠받칩니다. 지구가 컵을 아래로 당기고 바닥이 컵을 위로 떠받칩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일단 기억은 위에 힘 분석과 무관하게 이름만 보고 풀면 된다 그랬죠? 작용 반작용은 힘을 주는 주체와 힘을 받는 대상이 서로 맞바뀌어야 작용 반작용이 성립한다. 거꾸로 힘을 주는 주체와 힘을 받는 대상이 맞바뀌었으면 작용 반작용이다. 무조건 맞고.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 이거예요. 이거 B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이겁니다. 누가 더 크냐? 이런 것을 따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A가 컵을 누르는 것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가면 A의 무게에다가 B가 A에게 주는 자기력을 더한 거 이놈하고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A가 컵을 누르는 힘은 컵이 A를 떠받치는 힘과 크기가 같아야 된다. 또한 그 힘은 A의 무게 그리고 그 B가 A를 당기는 자기력 두 개를 합친 것하고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 그 A가 B를 당기는 요놈 그 중에서 이놈만 봤을 때 그게 B의 무게보다 커야 됩니다. B의 무게보다 자기력이 작아버리게 되면 B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컵이 A를 떠받치는 건 그 자기력에다가 A의 무게를 더한 것만큼으로 떠받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맞는 게 돼요. 다시 요 A가 컵을 누르는 힘 그 자체로 보면 어렵다. 컵이 A를 떠받치는 힘으로 바꿔야 된다.
작용 반작용을 쓴 거예요. 컵이 A를 떠받치는 힘은 자기력에다가 A의 무게를 더한 것만큼으로 떠받쳐야 한다. 근데 자기력은 B의 무게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3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니은을 어려워하는 친구가 대단히 많아요. 이건 본 수업에서 다시 설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B를 제거하면 당연히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감소하죠. 여기서 이게 자기력이 사라질 거 아니야. 자기력을 더한 만큼으로 컵이 A를 떠받쳤는데 자기력이 사라지게 되면 A의 무게만큼만으로 떠받치면 되겠죠. 그래서 다 맞아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이게 운동량 쪽에서 두 문제인데 세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9번하고 10번 연타로 갈게요. 운동량 그래프에서 이걸 그냥 운동량이라고 보면 어려운데 이걸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바꿔주면 그렇게 안 어려워요. 이유가 질량은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하고 동일하게 해석하면 돼요. 기억이나 니은 말고 디귿 같은 거 볼 때 여기서 그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냐 이런 거 따져 나갈 때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일단 0초에서 3초까지 운동량이 안 변했어요. 20으로 일정하죠. 충격량이 있었다면 운동량이 변해야 돼요. 안 변했으므로 0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면 좀 이상하다. (0이다) 그래서 틀렸다. 3초에서 5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 이렇게 보면 어렵고 힘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충격량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항상 같다. 지금 운동량이 줄어들고 있다. 운동량이 줄어든다는 건 기존 운동량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맞는 거다. 여기에서 질량 4라고 돼 있으니까 속도 5에서 5초 만에 이 2초 동안 3초에서 5초까지 5였던 속도가 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바로 가속도가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질량이 4라 그랬죠. 곱해버리면 R자임 얼마 나와요? 10 나오죠? 따라서 알 수 있는 게 뭘 알 수 있냐면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R자 힘이다. 자, 아래쪽 충격량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적이 충격량인 그래프. 이런 그래프는 그 힘 시간 그래프. 그래서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 돼요. 면적이 그걸로 문제 그냥 풀면 돼요. 1초까지의 면적과 누적 면적, 2초까지의 누적 면적 몇 배 차이 나요? 4배 차이 나겠죠. 1초하고 2초하고 이삼각형인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그냥 바로 이 면적까지 따져주면 여긴 8배가 되죠. 삼각형이었으면 9배가 되겠지만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8배가 되어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이 된다. 그런데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이 이거 하나만 작용했기 때문에 R자임의 충격량이 되고 운동량 변화량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죠. 자, 12번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인 항상 힘이 몇 개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그 물체의 속도가 변할 때 힘이 하나만 작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이 곧 R자 힘이 되어서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면적이 1.8이라는 건 변화량의 크기가 1.8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연계가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충격량이다. 그런데 그 힘이 R자 힘이었다고 한다면 그 면적만큼 운동량이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 운동량, 이게 부호가 있어요. 충돌 전 운동량이 MV0예요. 반대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이 1.8만큼 작용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속도가 마이너스 0.8. 그냥 크기만 볼 때는 0.8이라고 말하면 되죠. 마지막 디귿, 벽과 물체는 작용 반작용으로 항상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습니다. 또한 서로 간에 힘을 받는 시간은 당연하게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두 물체가 충돌을 할 때 서로 간의 충격량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방향은 반대,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